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전반을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 광주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감한 개발 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도계위의 회의 내용은 물론 위원 구성이나 운영 세칙, 심의 과정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계위가 밀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계위 회의록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도시계획위원직도 사임했습니다. 국비는 확보된 반면 11일 마련하지 못해 각종 도로 신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의 도로 예산 반영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필순 광주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갖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14건의 도로 개설 사업 가운데 절반이 시비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도로 사업은 스마트형 교통 도시를 목표로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사업성 재검토를 거쳐 추진과 미추진을 다시 분류하는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굴절차 등 소방 장비가 동원됐다는 MBC 보도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석 전남도 의원은 전남소방본부 예산은 공공복리와 구조활동에 쓰이라고 전남도 의회가 승인하는 거라며 소방이 경찰과 함께 시위를 탄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공공안녕과 복리를 위해 경찰과 최종 협의회 굴절차를 지원했다며 적극적으로 노조원을 진압한 것은 아니고 단순 지원이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달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2.3%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전남은 1.4%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광주가 7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00명 늘었고 전남은 104만 6천 명으로 10,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는 반면 음식업과 통신, 금융업 등은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자들과의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긴 얘기를 좀 듣고자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의 최영선 원장님과 오늘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출연이신데, 네. 예, 어떠세요? 떨리네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공항 얘기도 좀 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전남도당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네. 얘기도 좀 하면서 당내 혁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군공항 문제입니다. 일단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8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무안군 거주 주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응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 37.9%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군공항을 제외하고 민간공항만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5.9%. 그리고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모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19점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표본 오차는 95% 순리의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고요. 응답률이 꽤 높게 나왔어요. 19.2%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4월
4일에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네. 사실은 이제 이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지난 16년 동안 무안공항이 개항되고 나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무안에서는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들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할 만한 여건이 많이 성숙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되고 나서 김영록 지사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또 오해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또 무안 내에서의 그런 움직임들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하나씩 정보가 좀 알려지면서 네. 그동안은 막연하게 그 무안 군민들이 반대가 심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좀 변화된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게 만드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민간공항만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고 네. 민간공항 통합이라든가 군공항 이전 모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19.2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군공항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네. 거의 50%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건 조사 항목의 이제 스킬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동안에는 아마 3대 7 정도로 찬성 여론은 30%를 넘지를 못했고 네. 반대하는 여론이 한 70% 정도 되는 거로 그동안에 과거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찬성 여론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네. 제한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에 이거를 마중물로 활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민간과 그 군 공항을 통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고 또 국내선과 국제선을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무안 공항 일대를 신도시도 만들고 또 물류와 항공의 어떤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부가적 혜택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막연하게 소음을 일으키는 공항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은 반대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되기 전에 국방부에서 시행령 마련해가지고 또 네. 의견 수렴도 좀 받겠다. 걱정되는 부분을 시행령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 얘기인가요?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시행이 올 여름 8월 정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네. 안에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놓고 시행령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초안이 나왔고 네. 올 말에 이제 이거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을 건데 네. 그 전에 광주와 전남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체계상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네. 법률을 뛰어넘거나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거기다가 새롭게 집어넣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은 말 그대로 이 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법률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담기기는 어렵고 그것들이 그 안에 반영되기는 어렵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주 군공항이 이제 이전을 가면 네. 혹시 이제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서 네. 종전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네. 사업비를 충당해라. 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시행령으로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그래서 네. 광주 군공항을 먼저 이전할 기지를 만들어주고 그 비용은 광주시가 재원을 조달해야 됩니다. 광주시가 재원을 조달해서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주고 네. 남한 그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그것을 민간에게 뭐 판매를 하든지 네. SPC를 만들어서 직접 개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재원을 다시 환수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 계획을 꼼꼼히 잘 우선 수립을 해야겠죠. 네. 최초에는 한 6조 5천억 들어간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네.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 그 초과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게 이번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 기지를 건설해줘야 될 때 들어갈 비용과 그다음에 종전부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광주시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잘못돼 버리면 광주시가 그 재정적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부가 이번에 시행령에다가 그러니까 광주시가 총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야 그거 하지 마라. 혹시 너희들 그렇게 해서 초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종전부지 개발을 종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더 많이 하든지 해서 그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해라 라는 걸 명문화시키려다가 네. 광주시가 좀 비판을 좀 하고 반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러면 총사업비를 너희가 우리가 합의해서 얼마를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면 그 이상을 못 가게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조달하게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그걸 다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거를 명문화하려고 했던 것만 지금 약간 후퇴할 거로 보여지게 되고 근본적인 이 틀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 대구 경북은 그러니까 그런 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대구 경북도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근데 네. 이제 대구 경북은 민간 통합 공항을 만들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이미 거기는 부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얼추 양측 간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는 가령 무안이 되느냐, 한평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릴 수도 있고 네. 또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로 보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추가분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번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그걸 써버린 거죠. 네. 원래대로 하면 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는데 네. 아마 국방부로 보면 광주시가 너무나 많은 마치 한평에게 뭘 해줄 것처럼 그동안 많은 약속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보아하니 야 이거 총사업비를 훌쩍 넘어버리는 이런 결론을 광주가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약간 거칠게 시행안을 처음을 만들었던 것 같고 네. 그 시행령을 아마 좀 순화시켜서 네. 합의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큰 원칙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전남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광주부터. 네, 광주는 사실은 이거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막연하게 뭘 많이 지어줄 테니까 이 군공항을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옮길 때는 이전 후보지 지원 사업으로 3천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네. 그렇게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광주시가 2016년도에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때 네. 이전 후보지에게 광주시는 4,500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구 경북을 뛰어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총 사업비가 이제 유관 시설들이 모여 있고 또 군 공항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가령 무한으로 통합하게 되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총 사업비를 너무 부풀리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게 광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광주의 생각은 국방부도 지금 그 일 전투 비행단의 현재의 기지를 새롭게 건설할 때 국방부가 너무 새 것들을 너무나 또 좋은 조건의 내용들을 광주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오해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든 지방비가 들어가든 이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적정한 비용 내에서 이 사업을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광주시도 그러는 과정에 전남과 협의해서 네.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또 막연하게 현금 지원이라든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이전 후보지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전남과 잘 협의해가지고 컴팩트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빚잔치 이 뒷감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전남 경우에도 무안으로 와주면 무안공항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김영록 지사는 계속해서 이제 무안 쪽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특히 이제 국제공항이 2007년도에 개항되고 나서 실제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제공항이라는 게 환승도 좀 되고 또 국내선과 국제선이 연계가 좀 강화되어야지만이 네. 실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지금 국제선만 덜렁 있고 네. 또 접근성이 광주 무안강 고속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음. 그리고 국내선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공항을 유지하는 인력들도 있을 수 있고 항공사들도 거기에다 인력들을 파견할 수가 있는데 네. 국제공항만 있다 보니까 수요는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고정비를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천세기만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내선과 국제선이 하나로 모여 있어야 되고 또 광주와 전남의 그동안의 상호 신뢰와 또 협의의 어떤 큰 대원칙이 결국 민간과 군 공항이 하나로 좀 이전이 돼서 또 그 과정에서 양측이 줄 수 있는 재원들을 같이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네. 서남권 발전도 기하고 또 광주는 군공항을 또 옮김으로써 또 그 지역의 일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정치인들이 합의도 하지 않고 합의도 했다가 또 파기해버리고 네. 또 그냥 표만 생각해서 선거만 생각해서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버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문제를 해태하거나 회피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6년간 무안공항이 이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무안공항이 영영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번에는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광주도 적극적으로 전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공항 이전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전남도 이거를 막연하게 그동안에 이제 광주시가 뭘 가져와 봐라 라고 그렇게 방관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덕도 신공항도 나온다고 하고 네. 새만금 쪽에도 공항이 나온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하나는 KTX가 무안공항 이제 경유를 하게 됐잖아요. 2025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되면 빨리 무안공항을 거기에 맞춰서 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땡겨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이라는 게 단순한 터미널이 아니라요. 네. 공항은 첨단의 어떤 산업들이 집적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전국 곳곳을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첨단 산업들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K푸드나 요즘에 지금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전남의 좋은 우리 농산물들을 해외로 수출도 하고 또 해외 바이어들을 초대해서 그 일대를 투자도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동남아 광문공항으로 우리 무안공항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국제공항이 거점 공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남이 좀 더 빠른 행보들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한 500만 명 정도는 돼야지 국제선이 원활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되는데 네. 지금 서남권에 삼안군 국제공항 29년에 돼버리면 네. 광주 전남 인구하고 전북 인구가 이제 찢어져버리는 예. 그런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또 근접성이 또 가깝기 때문에 이 무안까지 오지 않고 김해로 가덕도로 가버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빨리 무안공항 일대를 활성화하고 그 일대를 정상화 시켜놔야지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안 가는 게 접근성의 문제나 또 이게 활성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늦추기 전에
이 문제를 이제는 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탠바이 오늘 공항 얘기하다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혁신위원장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네네네. 왜 그런 건가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뭐 한 10일 전에 그 후보를 선정했다가 여러 네. 가지 설화가 있어서 사실 뭐 자진 사퇴하시고 이대경 씨.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 명들을 추천을 받아서 또 인사검증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세평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뭐 호불호가 또 갈리는 지금 갈등이 물밑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겁니다. 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동안 관행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습과 그 적폐를 정리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전권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뭐 완벽한 사람을 사실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결국 결단과 선택의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충분히 의사를 수렴을 해서 빠른 시간에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대변인이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정치 신인들일 것 같고 네. 예. 일단 어떻게 누구로 결정되는지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얘기입니다. 운영비 놓고 사무처장이 SNS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이제 일파만파가 됐고 네. 그러면서 당무감사를 했는데 징계를 오히려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겁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지금 그 당무감사 결과서가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네. 내용들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주요 내용은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지 않고 SNS에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징계 회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사무처장이 중앙당 당직자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피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보고 체계도 있고 네. 또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무감사나 또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데에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SNS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문제를 삼아서 징계 의결한 상황인데 사실은 사무처장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최근에 또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대목도 좀 있거든요. 수긍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이제 용역 계약한 내용이라든지 네. 뭐 어차피 그 중앙당 총무국과 사무처장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운영비를 일부를 요구했느니 또 안 했느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논의들이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도 소명하고 또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사무처장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충분히 그냥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만으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당이 그게 권리당원들이나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구한 내용들에 비춰보면 되게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좀 더 당이 좀 투명하게 당비들을 활용을 하고 또 당 운영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지금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당원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일부 지금 주장한 내용들이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에서 꼼꼼하게 어떤 가름을 하지 않고 그냥 SNS에 올린 것만으로 이거를 문제를 삼아 버리니까 네. 사무처장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 뭐 사직서를 내겠다, 뭐 지심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논란의 종집은 또 어떻게 지켜지게 될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스탠바이는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의 최용선 원장과 함께 공항 문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